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 브록 8번. 우주는 4차원 블랙홀 속의 양자 공간에 존재한다. 계산으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에서 이제 4차원 블랙홀 우주론, 4차원 블랙홀 우주론 검색을 하면은 우리는 4차원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 살고 있습니까? 4차원 블랙홀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큰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 우리 우주가 펼쳐져 있다. 그게 이제 2013년도에 좀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라고 써 있습니다. 네이처는 이제 믿을 수 있는 글이죠. 네이처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건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보면은, 빅뱅이 작별을 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작별을 고할 때가 된 것, 이거 틀린 말이고, 그때 이제 2013년도에 4차원 블랙홀 우주론 해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그 아이디어를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글을 쓴 거죠. 이게 사실 이제 틀린 얘기인데, 물리학적으로 틀린 얘기인데, 그냥 그렇게 쓴 겁니다. 즉, 만약에 4차원 블랙홀이 우리 우주를 탄생시켰다면, 빅뱅 이론, 현 물리학의 빅뱅 이론이 틀리게 되는 거다. 라는 뜻이죠. 제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강조를 하였습니다. 빅뱅은 맞다. 근데 빅뱅 이론은 틀렸다. 라고 이제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죠. 그럼 빅뱅, 우주론자들은 4차원 별이 블랙홀로 붕괴할 때, 4차원 별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블랙홀로 뻥 하고 터져서 붕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뻥 하고 터져서 블랙홀로 만들어졌다. 그 빅뱅이잖아요, 빅뱅. 빅뱅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붕괴할 때 분출된 잔해로 우주가 형성되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게 빅뱅이 맞는 거죠, 이거는. 빅뱅 이론하고 안 맞아서 그렇지, 빅뱅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4차원 블랙홀 우주론이 맞다면 우주가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리학의 3대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그 3대 문제점을 깔끔하게 해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표준 빅뱅 모델은 우주가 무한밀도 지점 또는 특이점에서 폭발했다고 말합니다. 네, 특이점, 무한밀도 지점, 그것이 뭐냐? 그러나 무엇이 이 폭발을 촉발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려진 물리법칙으로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 유명한 빅뱅 5분 전. 빅뱅 5분 전은 도대체 무엇이냐? 아무도 설명을 못하는 거죠. 이거 표준 빅뱅 모델은. 그래서 쭉 밑으로 살펴보면 모델 불일치. 네. 아주 아이디어는 그럴듯한데 관찰된 패턴은 약 4% 정도 벗어났습니다. 4% 정도, 4차원 블랙홀 우주론이 4% 정도 틀렸다. 4% 정도 틀린 거는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쨌든 이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모델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개선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왜냐하면 이거는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 만약에 개선을 했다면 떠들썩했겠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주는 4차원 블랙홀, 여기까지 똑같잖아요. 4차원 블랙홀. 앞에 그 우주론은 사건의 지평선이 아니고 사건의 지평선 속 안쪽에 양자 공간이 탄생을 하며 그 양자 공간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말이 어려웠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 테두리가 우리 우주라는 거죠, 지금. 우리 우주. 이게 4차원 구체가 되겠죠, 이렇게. 풍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풍선이 있고, 풍선 속에 있는 거죠. 그 풍선 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적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블랙홀이 아니고 양자홀이라고 불러야 되고요. 블랙홀이라는 거는 검은색 동그라미예요. 검은색 동그라미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사건의 지평선. 여기는 4차원 사건의 지평선이죠. 즉 앞에서 봤던 우주로는 우리 우주는 여기 테두리에 우리 우주가 펼쳐져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게 아니고 이 4차원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
이렇게 양자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양자 공간 테두리에 위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이란 뭐냐? 블랙홀이란, 자, 다시 생각하시면 블랙홀, 블랙,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동그라미. 여기가 요 큰 거 있잖아요. 큰 동그라미. 요게 블랙이죠. 블랙, 검은색. 블랙홀이란 여기를 말하는 거. 큰 동그라미. 자, 그런데 그럼 양자홀은 뭐냐? 네. 색깔이 검은색이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한 물질 덩어리가 존재한다. 네, 저는 그것을 이제 양자홀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기존 그 4차원 블랙홀 우주론과 저는 4차원 양자홀 우주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왜 그런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랑크 데이터 2018, 플랑크 아주 유명합니다. 거기서 이제 플랑크 길이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LP 이렇게 주어지고, 이거는 뭐 물리학에서 주어졌으니까 우주상수, 이 우주상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주상수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냐? 진공의 에너지 밀도를 뜻한다. 진공이란 도대체 뭘까요? 진공의 에너지 밀도. 에너지 밀도는 뭐 이해는 가겠습니다. 근데 진공이 도대체 뭡니까? 진공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방 있잖아요. 방의 문을 다 닫으세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거 다 빼내세요. 의자, 책상, 문을 닫고 빼낼 수는 없지만 다 빼내세요. 이제 빼내면은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도 진공 펌프 가지고 다 빼내세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거를 진공, 진짜 비었잖아요. 그런데 형체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그게 뭐냐요, 그게. 이거 발견한 사람은, 이거를 설명해내는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 받습니다. 그러니까 진공이 도대체 뭐냐? 참 이해하기 힘든 단어죠. 하여튼 진공의 에너지 밀도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물리학에서 플랑크 2018 데이터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의 나이는 네, 이만큼 137.87억 년이라고 우주의 나이가 제시되어 있고요.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보통물질의 비는 네, 이렇게 플랑크 데이터 2018에서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상수 문제. 인류 역사상, 물리학 역사상 가장 지독한, 가장 악독한 물리학이 멘붕에 빠져 있는 것을 이제 우주상수 문제라고 부르죠. 예, 물리학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물리학이 발전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도대체 왜 물리학이 발전이 안 되냐? 네. 한마디로 딱 단어 하나만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우주상수 문제 때문입니다. 라고 답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주상수 문제가 뭐냐? 플랑크 길이의 제곱 곱하기 우주상수 했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 숫자는 우리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 없는 곱하기 만배, 천배, 백만배 만큼 존재를 할 수가 없는, 존재하지 않는 숫자예요, 이 숫자가. 도대체 이 숫자가 뭐냐는 거죠. 플랑크 길이는 양자역학을, 물리학의 양대 산맥, 양자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부르죠. 플랑크 길이, 이거는 양자역학을 대표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상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대표할 수 있는 숫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했습니다. 곱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느냐?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설명을 했죠. 자, 이렇게. 제12장에서 우주상수 문제와 플랑크 단위계. 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뒷장 차트에서. 자,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느냐? 네, 역시 중성미자의 질량의 비라고, 이렇게. 여기가 전자중성미자 질량, 뮤온 중성미자 질량, 타우 중성미자 질량. 네, 그것은 이제 4차원, 전자중성미자는 4차원에 존재한다. 뮤온 중성미자는 5차원에 존재한다. 타우 중성미자는 6차원에 존재한다. 라고 놓고 타우 방정식을 그리니까 이건 혼합상태입니다. 혼합상태. 네. 3차원이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39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0차원이 계산이 되죠. 7.0 음수 134승. 자, 그래서 3차원 0차원 나누기 3차원을 해보면 이 숫자 나옵니다. 이 숫자.
이 숫자.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숫자가. 물론 이거는 약간의 오차가 있는 거니 그 약간의 오차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주 상수 문제란 차원 중성미자의 비이죠, 비.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자, 왼쪽이 뭡니까? 왼쪽은 플랑크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역시 또 플랑크 길이가 뭡니까? 플랑크 길이가 도대체 뭐죠?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플랑크라는 단어는 그 물리학이 붕괴되는, 물리학이 파탄납니다. 물리학이 파탄나는 그 숫자예요. 플랑크보다 더 작으면 물리학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플랑크는 우리 우주에 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우주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 우리 우주에 존재하지 않을까요? 플랑크 0차원을 해석을 하니까. 여기 0이지 않습니까? 0. 여기를 해석을 한다는 거죠. 플랑크가. 우리 우주는 3차원 아닙니까? 3차원. 우리 우주는 가로 세로 높이의 3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3차원을 해석을 해야죠. 왜 존재하지 않는 0차원을 해석을 합니까? 자, 그래서 해석이 됐고요. 플랑크라는 놈은 자, 그다음 0차원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0차원 다음에는 파탄나죠. 타원 방정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랑크, 이게 플랑크예요. 0차원을 해석하는 것이 플랑크고 플랑크보다 더 왼쪽은 존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이 물리학 논리에 맞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주상수는 몇 차원입니까? 3차원이잖아요. 3차원 이거. 이게 정답이죠. 이게 3차원이. 왜? 우리 우주는 3차원이니까 이쪽이 틀렸다는 겁니다. 사실 틀렸다가 아니고 계산은 맞아요. 계산은 정확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적용이 틀렸다는 거죠. 적용이. 3차원을 우주상수가 3차원이면 플랑크 길이도 3차원을 적용을 해야죠. 이렇게. 왜 0차원을 적용을 합니까? 자, 그래서 3차원 플랑크 길이가 존재하는구나. 3차원. 여기 3을 넣어요. 3차원. 그럼 3차원. 약분되잖아요. 1이에요. 1.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랑크 길이는 현재 플랑크라는 거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플랑크라는 것은 0차원을 해석을 하는 것이고 우주 상수는 3차원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수치가 같으니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왜 0차원하고 3차원을 곱합니까? 같은 차원끼리 곱해야죠. 같은 차원끼리. 그러면 이거 3이잖아요. 차원을 3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1이죠. 1. 그래서 3차원 플랑크 길이가 존재하는구나. 그럼 3차원 이거는 0차원 플랑크 길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제 물리학에서 제시하는 숫자는 0차원이에요. 3차원을 여기다 넣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3 넣으니까 약분되니까 1 아닙니까? 2. 이렇게. 그래서 3차원 플랑크 길이가 존재한다. 네. 자, 그거는 수식에 하면 얼마입니까? 네. 이거 그냥 그대로 넘기면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3차원 우주의 플랑크 시간, 플랑크 길이, 플랑크 시간, 그 다음에 플랑크 질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3차원이에요. 3차원. 자, 그래서 이게 3차원 플랑크 길이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거죠, 이거. 네.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주상수죠, 이게. 그대로 우주상수 요거,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3차원 우주의 플랑크 시간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0차원 우주의 플랑크 시간은 0차원 우주? 상상 불가죠. 우리가 0차원 우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게 이거고요. 3차원은 이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다음 플랑크 시간. 플랑크 시간은 공식이 이렇죠. 빛의 속도 60초, 60분, 24시간, 365.241 이렇게. 그리고 플랑크 길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러면은 100.53억 년, 약 100억 년이라는 플랑크 시간이 나와요, 이게.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도대체 우주상수가 무엇입니까? 우주상수가 진공의 에너지 밀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주상수는 이렇게 플랑크 길이로 변환이 되면 이렇게 우주상수는 플랑크 길이로 변환이 되고 플랑크 길이는 당연히 다시 시간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주상수는 결국 뭐냐? 진공의 에너지 밀도가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냐? 100.53억 년. 100.53억 년이 계산, 이 숫자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느냐? 그게 바로 저는 우주적 양자화 시간 단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또 어려운 얘기다. 하여튼 우주 전체예요. 우주 전체가 양자화 됐다는 겁니다. 그럼 또 양자화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또 이제 점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053억 년 있어요. 100억 년 있어요. 예. 100억 년에 뭔가 엄청난 이상현상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점프하면 뭡니까? 200억 년. 그 다음 점프하면 300억 년, 400억 년, 500억 년, 이렇게. 점프. 예, 그것이 양자 역학이죠. 점프가. 1, 2, 3, 4, 5. 그래서 우주적으로 이렇게 양자화가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플랑크 시간의 암흑물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우주에 약 한 1.5, 2의 53승 kg 정도의 우리 우주에 지금 보통 물질이 이 정도 있다고 합니다. 물리학에서. 근데 또 역시 질문. 당연히 빅뱅 이론에 의하면, 빅뱅 할 때도 1.5, 2의 53승 kg이 있어야 하고요. 지금도 1.5, 2의 53승 kg 있어야죠. 네, 이렇게. 불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암흑물질을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요것이 이만큼 있다고 했으니까 1.5에다가 26.19% 암흑물질, 보통 물질이 4.92%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8.0 띵띵 53승 kg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 8.0 30kg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면 이것도 이게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말을 못하는 이유가 암흑물질이 계속 변해요. 뭐 특히 암흑에너지를 갑자기 생겼다가 갑자기 또 어떤 때는 감소했다가 또 어떤 때는 확 증가했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야간 물리학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현재를 해석을 하는 거니까 현재 137.87억 년, 네, 뭐 현재도 이만큼 있어야죠. 암흑물질이 반드시. 자, 그런데 그래서 이만큼 나왔고요. 자, 그런데 이제 3차원 플랑크 질량. 뭐 이것은 어려운 물리학 공식이니까, 자, 이건 물리학 공식입니다. 그다음 물리학 공식입니다. 이거는. 네, 이 두 개를 조합을 하면 이게 나와요. 네, 그래서 C 필수 속도는 이거잖아요. LP3.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3차원 플랑크 길이. 3차원 플랑크 길이 이거.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해냈다는 거죠. 3차원을. 물리학에서는 0차원을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3차원 플랑크 길이가 있다는 겁니다. 3차원 플랑크 길이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요. 나누기지. 이건 중력상수. 중력상수는 또 물리학 값이니까 그대로 계산하겠습니다. 1.281, 2의 53kg 나와요. 아니 왜 53kg 왜 나오죠? 이렇게? 참 신기합니다. 자, 거기서 2파이를 곱해줍니다. 왜 2파이를 곱하냐? 네, 이거는 반입자는 입자보다 2파이배 더 무겁다. 이건 지금까지 제가 어미양자홀 우주론에서 계속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3차원, 자, 블랙홀이 입자겠습니까? 반입자겠습니까? 블랙홀이. 블랙홀 이상하죠? 반입자 아닐까요? 반입자. 예, 물리학에서는 지금 입자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혹시 블랙홀 반입자 아닙니까? 반세상. 예, 블랙홀의 반세상, 반대세상. 반대 물질. 블랙홀이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2파이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자, 그래서 2파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2파이만 곱한 거예요, 단순히. 8.047, 2의 53kg 나옵니다. 자, 다시. 암흑물질이에요. 물리학에서 지금 암흑물질이 이만큼 있다고 합니다. 암흑물질이. 자, 이거는 뭡니까? 플랑크 질량. 플랑크가 뭡니까? 다시. 우주상수. 우주상수는 플랑크 길이, 3차원 플랑크 길이로 바뀌고 3차원 플랑크 시간으로 바뀌고 3차원 플랑크 질량으로 바뀐다는 거죠. 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주상수. 출발은 우주상수였잖아요. 우주상수. 여기 우주상수. 자, 이게 우주상수로부터 계산된 겁니다. 8.047.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숫자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암흑물질은 우주상수로부터 계산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자, 이거는 시간.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플랑크예요. 3차원 플랑크는 100.5억 년입니다. 100.5억 년. 이거는 100.5억 년이고요. 그럼 이거는 숫자가 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137.8 아닙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죠, 이게.
아니, 이거죠, 이거. 맞죠? 왜, 이거 같으니까, 숫자가. 자, 그래서 지금은 뭘 했냐? 플랑크 시간, 요거. 자, 그럼 이제 현재 시간의 암흑물질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제 플랑크 시간을 계산을 했어요. 플랑크 시간. 이게 플랑크 시간이 요거니까, 현재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137.87 나누기 10.053 해야죠. 자, 이거는 단순 비례를 하겠습니다. 단순 비례. 야, 이렇게 나옵니다. 11.0, 2에 53kg. 자, 그러면은, 이거는 암흑물질. 자, 이거는 플랑크 질량, 플랑크 질량으로부터 요거를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자, 이거는 요거였죠, 요거. 10.053. 예, 똑같이 이렇게 13.787 현재 시간으로 바꿔요. 이렇게 현재 시간으로. 자, 그럼 이렇게 나와요. 뭐 이건 당연히 똑같은 얘기겠죠. 예, 이게 똑같으니까, 네, 이것도 당연히 똑같아야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뭐를 해석을 한 겁니까? 암흑물질을 해석을 했잖아요. 암흑물질. 자, 암흑물질입니다. 암흑물질이 이만큼 있더라. 네. 어차피 이 두 개는 똑같고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우주는 블랙홀이다. 우리 우주는 블랙홀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블랙홀? 그러면 당연히 슈바르트 실제 반지름 공식 계산을 해야죠. 네, 이것이 블랙홀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RH, 여기서 이제 H라는 건 제가 붙인 게 허블은 현재를 뜻하죠. 현재 시간, 허블. 거기서 H를 따라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이 얼마입니까? 여기 13.787, 137.87 억년, 13787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거 아닙니까? 지금 비석도에 60초, 60분, 24시간, 365.24일. 이게 나와요. 이 길이가. 그러니까 요 RH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RH, E 곱하기 G는 중력상수. 네, 중력상수는 물리학에서 주어졌으니까 중력상수 그대로 쓰고요. MB 나누기 이제 빛의 속도의 제곱, 이렇게. 하면 MB가 여기서 계산되지 않습니까? 블랙홀의 질량. 블랙홀 질량. 네, 블랙홀 질량이 이렇게 나와요. 8.782, 2에 52승. 아니, 또 왜 52승으로 나옵니까? 여기 53승이잖아요. 왜 이렇게 유사하냐는 거죠. 자, 거기서, 자, 블랙홀은 뭐다? 블랙홀은 반물질이다. 반물질은 반입자다. 반입자는 이 파이를 곱해줘야죠. 이 파이를 여기다가. 자, 이 파이를 여기다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럼 왜 곱하기 2 앞에 2 이거. 아, 여기 2가 왜 붙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2가 붙는다고 하니까, 네, 이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곱하기 2를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2가 여기서 왜 붙냐? 뭐 약간 2를 곱하겠습니다. 숫자가 얼마 나오냐? 네, 11.036, 2에 53kg. 즉 우주 블랙홀. 우리 우주는 블랙홀이다. 네,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11.036. 자, 현재 암흑물질이 얼마요? 네, 11.035. 11.035나 11.036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그리고 이거는 네, 요거 26.19, 현재 우리 우주에 26.19% 있다. 암흑물질이. 보통 물질은 4.92% 있다. 네, 이게 이거고요. 이거는 플랑크, 3차원 플랑크, 즉 우주상수. 이거는 우주상수로부터 이거 계산된 겁니다. 이렇게. 네, 이거는 퍼센티지 요거로부터 이렇게 계산된 거고요. 이거는 블랙홀. 우리 우주는 블랙홀이다.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세 개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네. 암흑물질은 우주 블랙홀이다. 자, 우주 블랙홀이다. 우리 우주 전체가 블랙홀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제 아무리 우리 우주 안, 우리 공간을 제 아무리 뒤져도 암흑물질은 발견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왜? 4차원 블랙홀이니까. 우리가 4차원을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 3차원 공간 속에 갇혀 있는데. 이게 암흑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암흑물질을 우리 우주 안에서 발견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주는 4차원 블랙홀 속의 양자 공간에 존재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논리 하나가 재밌는 게, 이게 지금 암흑물질이 성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간에 비례해가지고, 이거는 시간 비례식 아닙니까?
시간에 비례해가지고 암흑물질이 점점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블랙홀. 우리 우주 블랙홀은 점점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빅뱅 때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게 불변이냐? 불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 가지고 블랙홀은 점점점 성장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빅뱅 때 0년이니까 빅뱅 아닙니까? 빅뱅 때는 당연히 0kg이었죠. 사실 0kg보다는 이게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네, 뭐 이것보다 훨씬 작은 킬로그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우주는. 이거는 현 빅뱅 이론과 완전히 반대인 설명이죠. 왜? 시간에 따라 가지고 비례하니까 그 질량이. 그래서 방금 설명은 뭐냐면, 자, 우리 우주가 어디서, 우리 4차원 우주에 엄청나게 큰 별이 뻥 하고 빅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우주가 짠 하고 탄생된 거죠. 네, 요게 그 표면에 양자 공간에 우리 우주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요거죠. 우리 우주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기에는 조그만 했겠죠. 이렇게 조그만 할 거 아닙니까? 초기에는. 그러면은 조그만 하니까 질량도 조그만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 100억 년, 약 100억 년 한 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어마어마한 어떤 사건이 펼쳐진 거예요, 이게. 왜? 양자화가 됐다는 거죠. 양자화 단위, 양자화 시간 단위.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이 뭔가가 펼쳐졌고, 그 다음에 우리 우주, 현재 요만큼 이렇게 커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우주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기존 그 빅뱅 4차원 블랙홀 우주론이 뭐가 잘못됐냐? 여기 4% 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 틀렸다. 사건의 지평선이 아니라는 거죠. 사건의 지평선 안쪽 양자 공간. 블랙홀이 아니라고. 블랙홀이 아니고,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을 포함한 그 내부를 블랙홀이라 부르고, 요게 블랙홀이죠. 요게 큼지막한 게. 양자홀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양자홀 표면에 여기가 뭐냐면, 이제 저는, 여기가 사건의 지평선, 여기가 강력의 지평선, 강력이 이제, 그 다음에 여기가 차원의 지평선, 차원이 붕괴하는 그 지평선이 있다는 거죠. 요거는 빛이 못 빠져나오는 지평선이 있다. 빛이 못 빠져나온다. 자, 여기는 뭡니까? 차원이 못 빠져나와요. 차원이 못 빠져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3차원을 살고 있잖아요. 3차원을 거슬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4차원이 붕괴가 되는 선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3차원에서 4차원으로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이죠. 그 속에 이거를 양자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4차원 블랙홀 속, 맞죠? 4차원 블랙홀이 이렇게 있고 그 속에 양자 공간에 존재한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